표정이 너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인상성이 그렇게 되고 어린 나이인데 이마에 이렇게 가로주름으로 이렇게 강하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마하고 미간에 골이 깊어지는 주름이 잘 생기죠. 이 라인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흉터 주름이죠. 흔히 하는 보톡스로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려워요. 친친들 안녕.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티에이징 전문가 이용입니다. 흉터랑 통증에 관해서 모든 내용이 있는데 흉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부터 알고 싶거든요. 염증이나 손상이나 수술,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재생하는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원상태로 못 오고 조직 세포들이 섬유화된 조직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상태를 흉터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은 그 흉터를 얘기할 때 겉에 보여지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니까 모양을 가지고 보통 구분을 해서 널찍하게 튀어나오는 켈로이드 흉터라든가 자국이 있는 그 부위만 튀어나오는 이제 비우성 반응 흉터, 이렇게 이제 보통은 많이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 보면 피부 안쪽으로 깊이 상처들을 만드니까 그 부위의 변형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구축, 유착이 되면 페인 형태의 흉터도 흔히 많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부 아래층에 이런 콜라겐, 엘라스틴, 단백질 배열이 이상해지면서 광노화 현상의 피부처럼 그 조성이 바뀌면서 피부가 트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튼살 흉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주름도 마찬가지. 타고난 주름처럼 밑에서 뭔가 눌러붙어 있게 유착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 젊을 때 보이는 어떤 주름, 이 주름성 흉터들도 있고. 이 분야에서 흉터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죠. 노화가 급해졌을 때 어떤 것들이 떨어져 있냐 얘기할 때 재생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생되는 기간이 2, 3주 넘어가잖아요. 그럼 흉터가 잘 생깁니다. 심각한 흉터 중에서 연골같이 재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안티에이징 치료술 중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잘 일으켜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죠. 흉터가 있다는 얘기는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변형된 형태로 엔딩이 됐다는 거죠. 불완전하게 된 거고 다른 형태로 된 거죠. 애초에 상처가, 손상이 너무 심했을 수도 있는 거죠. 몸 안에 장기들도 아팠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무조건 흉터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위장관 수술을 했다 치면 복부에 어떤 수술 흉터가 있고 장들에 뭔가 상처가 생겨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유착이 되면서 장의 움직임이 나빠지고 소화가 안 되거나 복통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의 유착을 좀 풀어주기 위한 재수술을 합니다. 관절 척추 주변으로도 흔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부위의 움직임 제한을 통해서 재손상이나 염증을 또 유발해서 통증을 또 유발하는 어떤 원인 소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가 많이 있나요?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부분 다른 통증 문제를 같이 동반한 경우가 많아요. 흉터가 안쪽으로 있다고 했는데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문제도 일어나고, 섬유화라는 건 이렇게 눌러붙고 유착되는 거니까 당연히 움직임이 제한이 되거나 덜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거가 소스가 돼서 여러 가지 움직임상에서 척추나 관절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움직임이 제한이 된다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생돼서 근육의 불균형을 더 심화해가는 거죠. 다른 통증을 또 유발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티에이징 분석에서 체형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술 후에 샤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수술하는 의사는 그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잖아요. 많은 수술적 술기들이. 네. 특수한 주사 기술로 수술 전후 흉터를 적게 보이게 하는 기술들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치료 기술을 메조테라피라는 주사 기술이 있죠. 국내에는 뭐 비만하고 미용에만 많이 활용을 하지만 뭐 스포츠학이나 이렇게 흉터를 적게 만드는 재생의학에서 실제 프랑스에서는 의료보험상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흉터형 주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시면 어린 나이인데 이마에 이렇게 가로 주름으로 이렇게 강하게 있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주름 아래쪽 피부를 살펴보면 수술 자국의 흉터처럼 늘러붙어 있는, 납작해서 유착이 돼 있는 그런 유형으로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옆에랑 달라지니까 꺼진 형태가 되고, 그 꺼진 형태가 주름 형태라면 그 주름 흉터다. 되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타고난 주름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또 하나는 이 표정이 너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인상성이 이렇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마하고 미간에 움직임이 엄청 많죠. 그래서 미간과 이마에 골이 깊어지는 주름이 잘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도 흉터형 주름화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거울 보고 이 주름을 이렇게 펴보면 이 라인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흉터 주름이지.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보톡스로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려워요. 근육의 힘을 빼게 해서 이렇게 주름을 없애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라인이 남아있으면 시술을 받아도 약간 좀 덜해지긴 하겠지만 깨끗하게 지워지는 그런 시술 결과는 못 보죠. 없애려고 방문하시는 환자들이 필러나 지방을 많이 넣어달라고. 피부 이렇게 흉터 조직을 나무 판자 2개를 이렇게 접착제 가운데 넣어갖고 딱 붙여놨다고 치자고요. 네. 나무 판자 사이에 뭔가를 넣으려고 막 애쓰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잘 뭘 넣어주려면 접착제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접착 부위를 흉터라고 본다면 그 부위를 부드럽게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성분들을 넣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넣는다는 거는 절대 권고하지 않고요. 시술 결과도 나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10대 딸이 사고가 나서 얼굴에 이렇게 흉이 져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마나 볼에. 그래서 그런 흉터를 어떻게 잘 안 보이게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 방법이 있을까? 아직 성장도 전인데 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 다 성장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비수술적인 방법들은. 아이가 나 이거 신경 쓰여서 치료하고 싶어요. 이럴 때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흉터가 눈에 많이 띄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심한 사람들은 불안, 우울감도 생기고 대인기피증도 생기는 분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흉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미용 문제만으로 안 끝나고 그런 어떤 정서나 감정상의 문제들, 사회적 관계 건강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는 게 필요할 때가 많죠. 피부의 어떤 일정 깊이의 층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손상이나 이런 수술은 불가피하게 흉터가 만들어집니다.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좀 하면 좋고요. 더군다나 그런 수술적 흉터가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이 심해지는 다양한 불균형 문제와 나쁜 증상들이 이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그런 증상들은 비교적 쉽게 없어지고 합병증 문제점들도 예방적 치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